안녕하세요. 아이의 언어와 마음이 트이는 순간을 연구하고 그 변화를 현장에서 기록하는 트이다의 최승구입니다. 오늘은 자폐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료실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왜 안 될까? 이 질문은 수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현장의 치료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진단을 처음 들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막막했을 겁니다. 정보를 찾아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치료법과 용어들이 쏟아지고 서점에는 ABA, DTT, 플로타임 감각통합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새로운 벽이 하나 더 생깁니다. 치료실에서는 분명 잘하던 아이가 집에만 가면 배운 걸 다 잊은 듯 보이는 순간, 그때 부모님 마음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사실 이 고민은 부모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치료사들 역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분명 치료실 안에서는 성공했는데 왜 일상에서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면 먼저 자폐 치료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자폐 아동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이바 로바스 박사의 연구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기에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지능과 적응 행동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것이죠. 그때 사용된 접근이 바로 응용행동 분석의 대표적 교수 방법인 개별 시도 교수였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반복으로 가르치며 올바른 반응에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구조, 즉 자극, 반응, 강화의 원리를 가장 정교하게 적용한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행동은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배운 행동이 새로운 상황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치료실에서는 정확히 하던 행동이 가정이나 또래 관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과제 중심의 환경은 아이에게 점점 부담이 되었고 치료가 즐거운 배움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셋째, 촉구나 지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아이 스스로 시작하기보다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움직이는 패턴이 생긴 것이죠. 이쯤 되자 연구자들과 치료사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치료실의 배움은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아이는 지시로만 배우는 존재일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스스로 배우는 존재일까? 이 질문은 새로운 시선을 열었습니다. 바로 발달 과학의 시선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배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고 상대의 행방을 모방하며 배우는 것. 이런 초기의 사회적 경험들이 언어와 인지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이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스스로 탐색하고 실험하는 작은 연구자였습니다. 이 두 세계가 만났을 때 자폐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했습니다. 행동과학의 체계성에 발달과학의 따뜻함이 더해진 접근, 그것이 바로 NDBI, 즉 자연주의적 발달 행동 중재입니다. NDBI는 기존 ABA의 과학적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의 흥미,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움을 중심에 둡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가르칠까 보다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가를 다루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흥미가 시작점이 되고 놀이가 배움의 도구가 되며 관계가 학습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제 치료의 장면은 달라집니다. 책상 위에 과제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서 펼쳐지는 놀이가 중심이 됩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굴리며 부릉부릉 할 때
치료사는 그 행동에 반응하고 말을 따라합니다. 둘의 눈이 마주치고 아이가 웃습니다. 이 짧은 순간 안에 NDBI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배움은 지시나 정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관심과 즐거운 상호작용 속에서 자라납니다. 즉, 행동의 과학과 발달의 관계성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배움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NDBI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NDBI는 완전한 새로운 치료법이 아니라 ABA의 근본 위에 발달의 철학을 더한 통합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NDBI가 실제로 어떻게 아이의 놀이 속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핵심 원리로 아이의 배움을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트이다의 최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